조직의 수사권을 모두 잃게 된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국민들께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검사의 보안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행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부조하기로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 절차 계획도 있으십니까? 자,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긴급 대국민 입장 발표를 저희가 생중계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별다른 백브리핑 없이 질문은 다 받지 않고 그대로 준비한 것만 읽고 갔는데요.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사직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재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구자연 대행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통과가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 수사에 큰 차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말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핵심적으로는 앞으로 범죄 수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자연 총장 지금 그 사직서 냈다라고 하니까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전에 그 위에는 구자연 대행의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있었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대통령께 그 법무부 장관직을 사직하겠다라고 한 뜻을 갖다가 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의지도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두 사람 모두 다 이제 사표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게 역사는 정성호와 구자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이 두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끼친 해악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자, 정성호 장관 물론 공식적으로 사표를 안 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만 국민들 향해서 사의를 표했고 좀 전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직서를 냈다고 했어요. 이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만시지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선우가 뒷바퀴 끈 거예요.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이전에
자신의 직을 걸고 막는 모습을 보여야죠. 휴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그 자신의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면피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70년 넘게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제가 바뀌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보안권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그 중대한 시기에 휴가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질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잖아요. 결국은 지금 나름대로 사익서를 던지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후의 또 나름대로의 자신의 미래를 감안한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부에게 한 번 더 살펴봐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이걸 꼭 집어서 말 못합니까? 대통령 제2호국권 반드시 행사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뭐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검사들이 진짜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 직무대행이지만 총장이죠. 검사들의 수장. 김기현 대변인님, 저는 차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 구자현 총장이 정말 마지막 물러나면서까지 뭘 해달라고 애둘러 말할 게 아니고, 그거 지금 말 못하고 지금 저렇게 가는 것이고, 전력을 다해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막아야 될 이 사람이 휴가 갔다 오고 이제 와서 지금 직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사실 자기가 어떤 조직의 문을 셔터를 자기가 스스로 문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 검찰개혁 왜 하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못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좌지우지 됐다? 그럼 하나 진짜 이거 확실하게 둘 게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했습니다. 대법에서 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뭔가 압력을 넣었다. 누군가 압력 넣은 거죠. 누군지 다 압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항소 포기가 문제라고 해서 그 과정을 밝히라고 했던 정의로운 검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한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못하고 이른바 대장동 깐부라고 불리는 그런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준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나쁜 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떵떵거리고 7,400억 이상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아, 이거 잘못했다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기소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 내리고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형사소송법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길을 당연히 해야 될 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권력에 순치되고 있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왔고 심지어 80년 가까운 이 형사사법제도마저 형황화되고 있는 이 가운데 질문 안 받고 그냥 차 타고 갑니다. 너무 쉬운 자리입니다. 저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